고려왕비실록 고려 문벌 귀족의 근원이 된 예종의 제2비 순덕왕후 이씨 고려사 권팔 18 열전 권제1 후비 예종 후비 문경태후 이씨. 문경태후 이씨는 조선 국공 이자겸의 둘째 딸로서 궁에 뽑혀 들어갔고 연덕공주라고 불리었다. 예종 4년 사제에서 원자를 낳으니 그가 바로 인종이 된다. 왕이 사자를 보내 조서를 내려 말하기를 그대는 엄숙하고 화목함으로써 예의를 드러내고 부드러움과 순함으로써 도리를 따라 천녀연천과 같은 덕을 가지고 내조를 주관하였다. 달이 차오르는 시기에 맞추어 나의 원자를 낳아 조정의 기틀을 굳건히 하고 신하와 백성들의 기쁨을 얻게 하였으니 마땅히 짐의 총애를 보임으로써 특별한 예우건우를 드러낸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은글은 능나와 금견, 안장 딸린 말, 배와 쌀을 내려주니 비가 표를 올려 살아야었다. 예종 9년에 책봉하여 왕비로 삼으니 책문에 이르기를 하늘에 있는 별자리에 늘 헌성의 궤도가 있듯이 나라와 집안을 제대로 다스리려면 반드시 공극의 지위를 높여야 한다. 왕비란 위로는 종묘를 잇고 아래로는 인륜을 두텁게 해야 하니 길이 생각건대 모든 흥체의 근본은 모두 이로부터 말미암지 않음이 없다. 하가 일어남은 도산으로부터였고 은이 일어남은 신야로부터였다. 짐은 전원을 살펴보아 신과 백성들의 도움을 바라고자 한다. 아, 그대 연덕공주 이씨는 성품이 사랑스럽고도 밝으며 태도는 조용하고 엄숙하였다. 그대의 조상들은 왕가의 부지런함을 다하였으며 여러 대에 걸쳐 인친이 되어왔다. 덕을 쌓아 좋은 경사를 이루니 도탑계도 성스러운 왕후들을 낳아 그 자손들이 대대로 현철한 왕이 되고 그 경사가 후손에까지 미쳐 이 아름다운 일을 낳았다. 아, 짐이 왕위에 오르자 그대도 궁으로 들어와 빈이 되니 관조와 같은 교화가 행해지고 규목과 같은 은혜가 미쳤다. 항상 어진 일을 등용할 뜻이 있었을 뿐 진실로 사사로이 찾아뵈려는 마음은 없었다. 어진 인재를 얻을 상서로운 꿈을 꾸고 왕가의 후사가사를 낳았으며 달기 오는 경기를 펼쳐서 은밀히 짐의 몸을 도왔으니 마땅히 높은 칭호를 덧붙여서 내전에 드러내야 할 것이다. 이제 아무 관직에 있는 아무개를 보내 부절을 지니고 예를 갖추어 책명으로 왕비로 삼는다. 대저 생각하건대 선왕께서는 사녀들을 다스림의 처음의 안을 잘 다스리는 것으로부터 나라를 다스리는 데 나아가셨다. 아, 나는 그대에게 큰 상을 내려서 그 아름다운 덕을 포장하고 높이고자 하니 그대는 서로 이루는 도리로서 방유에 더욱 힘써 함께 큰 복으로 같이 건너가고 기나긴 복을 길이 누리도록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왕후는 인종과 승덕 흥경 두 궁주를 낳았으며 예종 13년에 훈사하였다. 왕후는 성품이 온화하고 아름다운 데다 총명하고 지혜로워서 왕의 총애가 있었다. 아파서 자리에 눕고부터는 왕이 친히 약을 만들어 기꺼이 드렸으며 풍서에 미쳐서는 여러 번 통곡을 하며 빈전에 나아갔다. 시호를 순덕왕후라 하고 수릉에 장사 지냈는데 왕이 친히 신복문 밖에서 조제를 지내며 떠나보냈다. 뒤에 또 혼당에 행행하려 하자 간관이 소를 올려 이르기를 전날 초상에서 슬퍼하시는 것이 도를 넘으신 데다 장사 지내려 조제를 지낼 때 몸소 절하시고 헌작을 하시자 신하와 백성들은 우러러보면서도 얘가 지나치다고 몰래 이르고 있습니다. 이제 또 작은 신의를 지키시려고 지존께서 몸을 굽혀 영장에 나아가시니 대체를 다칠까 걱정됩니다라고 하였다. 왕은 말하기를 조정에서 조제를 지내는 이른 쯤으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다. 일찍이 듣건대 송황제도 정화왕후를 떠나보내면서 단문 밖에 나가 몸소 잔을 올리고 절을 한 적이 있다고 하였다. 그런 까닭에 그를 본받아 하였을 뿐 하물며 한 번 혼당에 가는 것이 어찌 의의 해가 되겠는가라고 하였다. 인종이 즉위하자 추존하여 문경왕태후로 삼고 인종 18년 4월에 시호의 자정을 덧붙였다. 순덕왕후는 인종의 어머니인데 예종은 경화왕후 사망 이후 같은 인천 이씨 가문의 순덕왕후를 왕비로 맞아들였습니다. 첫 시호는 순덕왕후이며 아들인 인종이 즉위 이후 예종의 시호인 문효대왕의 시호를 따라 문경왕태후로 시호를 고쳤는데 인종의 모후이기도 해서 태를 더한 것입니다. 야사에 의하면 인천 이씨 집안 여자들이 뛰어나게 아름다웠다는데 순덕왕후도 그랬다고 하며 고려사 종실열전 기록에 의하면 순덕왕후는 성격이 매우 넓고 부드러웠으며 굉장히 똑똑했다고 합니다. 증조부 이자연도 매우 박학한 당대의 중신이었고 친부 이자겸도 영악하여 많은 정적을 이기고 조정을 장악했으니 부녀가 모두 명철했던 셈입니다. 송나라 사절로 온 서경이 쓴 고려견문록인 고려도경에서 이자겸에 대해 이르기를 통체가 맑고 온화했다 하니
순덕왕후가 아버지 외모를 물려받았다면 인상도 좋고 참한 미인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서경은 왕후의 아들인 인종도 외모나 풍기는 기운 등에 대해서 어머니나 외할아버지와 비슷한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 무튼 순덕왕후와 예종의 결혼은 이자겸의 권위를 크게 높였습니다. 그러나 예종은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있어서 이자겸은 권세를 떨치지 못하고 가만히 숙이고 있어야 했는데, 순덕왕후는 1108년에 혼인 후 입궁해 연덕궁을 하사받아 1109년에 연덕궁주에 봉해졌습니다. 그러나 순덕왕후는 연덕궁이 아닌 자신의 친정집에서 아들을 낳으니 그가 바로 인종으로 예종은 조서를 내려 축하했고 연덕궁주도 표문을 올려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후 1114년 12월 1일에 예종의 왕비로 봉해져 정식 왕후가 되며 1115년 3월 28일에는 연덕궁주의 생일이라 내전에서 고견을 베풀었다고 합니다. 아들 인종이 7살일 때 흥저했으며 예종은 그녀에게 순덕왕후라는 시호를 추승했는데 예종은 크게 슬퍼했고 신하들과 간관들이 말렸는데도 신복문까지 나가서 손수 조제를 올리고 영구행렬을 보냈다고 합니다. 심지어 예종이 혼당으로 가서 절을 하자 간관들이 강력히 만류했는데 예종은 조제의 예식은 송나라 임금도 한 적이 있어 그 일을 본받은 것뿐이다. 혼당 한 번 간다고 무슨 큰일이 나는가라고 기어코 실행했습니다. 왕권 강화의 한 상징으로 보지만 후대가 약하면 외척 정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바 후기 왕조인 조선시대 정조와 이미지가 유사해 정조도 예종처럼 강력한 군주였지만 순조 때부터는 외척으로 나라가 엉망이 됩니다. 둘은 이것 말고도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둘 다 본인의 후계자가 너무 어릴 때 사망해 왕권을 제대로 이양해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순덕왕후가 죽고 2년 뒤 예종은 원차를 안하사로 옮겨 이후 안하사는 순덕왕후의 원찰이 되는데 아들 인종이 등극하자 문경왕태후 시호를 추존했고 이후 자정의 시호를 추가로 올렸습니다. 고려사 열전 권제 40판역 이자겸. 내시 김찬 등이 이자겸의 제거를 모의하였으나 이자겸과 척춘경이 궁궐을 불태우다 왕이 당에 오르니 이자겸과 그 처가 손뼉을 치고 땅을 두드리면서 대성통곡하며 말하기를 황후께서 입궁하면서부터 태자를 낳기를 원하였으며 주상께서 탄생하심에 미쳐서 하늘의 만수무강을 빌어 이르지 않는 곳이 없었습니다. 천지와 귀신들도 우리의 지극한 정성을 아는데 뜻밖의 오늘 도리어 역적들을 믿고 골육을 해치려 하였다니요라고 하였다. 왕이 부끄러워 얼굴을 붉힐 뿐 말을 못하였다. 원간섭기 이전의 고려인 왕후들 중 유일하게 고려사의 생일이 음력 3월 28일로 알려졌고 사후의 일이지만 위의 기록처럼 고려사를 보면 이자겸이 문경태후를 황후라고 불렀습니다. 당대 최강의 외척 대가문인 인천이씨의 가문의 일원으로 아버지는 조선국공 이자겸이며 어머니는 변한국대 부인 최씨로 해주 최씨 최충의 증손녀이며 최사추의 둘째 딸입니다. 순덕왕후는 7명의 남자 형제와 3명의 여자 형제가 있었는데 여동생 둘은 나중에 자신의 아들인 인종과 혼인을 하는데 인종 시기에 순덕왕후의 형제들은 모두가 조정에서 한 자리씩 차지했습니다. 인천광역시의 지명을 정하게 된 인물로 원래 인천시는 경원군이었는데 인종이 어머니의 고향을 높이기 위해 인주로 바꿨고 조선 태종이 주 명칭을 가진 지역의 다수를 천으로 변경시켜 인천이 되었습니다. 예종과의 사이의 아들 인종과 한남백 왕기와 혼인한 승덕공주, 안평공 왕경과 혼인한 흥경공주를 두었습니다. 오늘 고려왕비실록은 고려 문벌 귀족의 근원이 된 예종의 제2비 순덕왕후 이씨였습니다.